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구역 행위제한이 강화가 아니라 땅값, 이게 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 그러면 만약에 목동에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그러면 아파트 살려면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아파트 살려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면 허가 받냐고 안 받냐고요? 네, 허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지분만 별도로 거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단 그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처음부터 건물만 취득하기로 했다면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토지와 건물을 같이 취득하기로 허가 신청을 했다가 허가가 거부되자 그러면 토지는 취득 안 하고 건물만 취득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처음부터 건물만 취득한 게 아니고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건물만 취득하겠다 하는 거는 안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물론 시험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땅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행위제한에 의해서. 우리나라 행위제한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한 행위제한이 대부분입니다. 350개의 공법 중에서. 개발 계획에 의한 행위제한은 지구 단위 계획, 이게 개발 계획에 의한 행위제한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개발 계획에 의한 행위제한이 많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개발 계획이. 예를 들면 지금부터 여기에 한강에서 낚시 못한다 하면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한 행위제한이기 때문에 그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려면 최소한 1년 걸립니다. 그래서 북한강가에 가면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숙박시설, 이런 거, 위락시설, 식당 같은 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한강 오염, 식수원을 오염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저 남양주 같은데 북한강가에 가보면 호텔하고 모텔하고 식당 있어요, 없어요? 그 모텔 저녁에, 초저녁에 지나가다 보면 불이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북한강가에. 불 다 꺼져 있습니다. 손님 방깍 차면 불 끕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법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미리 허가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법은 소급 적용이 안 되죠. 1998년도 이때 만들었는데, 만들기 전에 미리 땅 주인들이 다 건물축 허가 받아가 다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미리 허가를 받아가지고 법 만든다고 하니까 1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효율적인 국토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이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법을 만들고 싶다고 당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1년 이상 걸려요, 만든다고 하면. 그래서 행위제한이 완화돼야 땅값이 올라간다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게 완화죠. 완화인지 강화인지, 뭐 공법 시험에도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나온 건폐율 용적률이, 만약에 건폐율이 지금 아파트 같으면 거의 건폐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 같으면 20%인데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거의 한 60% 돼요. 주복이 주상복합 줄임말이에요. 그냥 일반 아파트입니다. 어디가 삶의 질이 양호합니까? 어디가 더, 참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젊은 분들은 주복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게 주로 이거는 상업지역 이런데, 역세권 이런데 있거든요. 상가 옆에 붙어 있다고요. 편리하긴 합니다. 이제 그 출퇴근하기나 이런 거에는. 근데 이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삶의 질은 낮다고 봐야 되겠죠. 다닥다닥하게 건물만 지어놨다는 이야기, 빈 공간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장단점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별로 안 선호해요. 근데 젊은 분들은 선호하더라고요. 저는 젊은 사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복이 더 낫죠 이러더라고요. 그 주복이 뭔데 물어보니까 주상복합이라더라고요. 주상복합. 뭐 소음 같은 거, 층간소음 이런 것도 주복이 좀 더
안 들린다던데, 저도 살아보진 않았는데 소리가 더 안 들린다던데, 청간 높이가 좀 더 높고 그래서 더 소리 안 들린다던데 더 강해요? 더 소리가 잘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소리가 심하다고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살아본 사람들은 또 안 심하다고 하던데 안 들려요? 자, 1번 강화 X 행위자니 완화되는 지역입니다. 완화되는 지역. 중개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와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3번. 거짓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암기 프린트 28번 거짓 해임 허가 거짓으로 해임하도록 허가를 했다. 거짓 신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신고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4번. 이게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4번 같이 나오면 찾기 쉽냐고 어려우냐고요? 연습 네, 쉽죠? 회장님 쉽다고 했어요. 쉬워요. 회장님 쉽다고 하면 다 쉬운 거예요. 미시 아니고 뭐라고요? 또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미시라고 했잖아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나머지는 다 또는이라고요. 조금만 연습하면 쉬워요. 이게 처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두 번만 연습하면 금세 푼다고 이런 거. 뒤에 해설 있잖아요. 문제 뒤에 해설 있죠? 해설 있습니다. (5번입니다) 신고 필정 7일 이내가 아니라 며칠이라고 했어요?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전부 다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지체 없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본다. X. 안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단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정 받으면 계약서 검인 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계약서 검인 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봅니다. 7번입니다. 권리관계 신고사항이다. 신고사항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 아까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가지 신고해야 되는 사항. 권리관계는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 권리관계는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도 해야 되죠. 물론 인적 사항은 정보 공개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데 축척인데 축적이라고 나와가지고 오타가 출제됐었습니다. 32회 때. 그래가지고 감독관들이 칠판에다가 이거 축척을 축적으로 오타니까 고치세요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 이걸 올렸는데 10,000명 넘게 조회했어요. 이게 공정한 세상이냐, 공정한 사회 만들다고 청와대에서는 뭐 옛날 역대 정권 전부 다 공정한 사회 만들자고 하죠. 이게 나는 못 들었다. 누구는 말했는지 모르지만 못 들은 사람도 있다는데 이게 공정한 세상이냐 이렇게 했더니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어요.
오타됐다고 축척인데 축적이라고 했다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해가지고 10,000명 한 1,000몇백 명이 더 합격했대. 이거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니까. 축적 33회 때는 한 문제도 인정 안 됐습니다.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지적도가 아니고 지형도. 지형도면 지적도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적도가 있습니다. 지적도는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지적도, 임야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떼보면 여러분들이 그 공시법을 공부하면 한번 직접 떼보는 게 좋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요건 전부 다 공짜로 뗄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번이 나와 있죠. 지번은 북서기번법 사행식. 사가 뱀사자예요. 뱀사자입니다. 뱀 기어가듯이 부여된다.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그 2번지 다음에 3번지가 옆에 붙어있지 다시 3번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행식이라고 들어봤죠? 고개 흔들지 말라 해도 자꾸 사행식. 사행식. 뱀 기어가듯이 뱀사자예요. 뱀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지적도 임야도에는 지목이 있죠. 지목, 천, 원, 차, 장, 부호, 약호로 표시됩니다.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입니다. 그 지적법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요? 천원, 차장.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는 지번, 지목, 도각선, 경계 이런 거는 나타나는데 지적도 임야도에 면적이 얼마인지 안 나타납니다. 면적. 소유자가 누군지 안 나타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지적법 시험에도 이런 게 우리 중개 실무에도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지적도 임야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형도라는 것은 뭐냐면 지적도 임야도가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건 높낮이가 표시되어 있는 게 지형도입니다. 공법에서 지형도면 고시하면 도시계획 효력이 발생하죠. 그때 이것도 또 처음 들어본다고. 지형도면도 들어본 게 뭐 있어요? 그럼 지금 다 처음 들어보면 농담이에요. 그 기억 안 나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기억 안 나다가 언제 시험 보는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껴요. 그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기억 안 나다가. 지금 다 기억나는 게 비정상이에요. 당연히 기억 다 안 나겠죠. 지형도면이란 지형도에다가 도시계획 내용이 자세히 적힌 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8번은 맞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9번입니다.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금정체계 구축 운영해야 되고요. 실거래 가격 금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정합니다.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변경된 경우는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정은 오타 고치는 게 정정이라고 했죠. 암기 프린터 15번, 14번이 정정신청 있습니다. 주지사 종목, 정정신청, 변경신고,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같이 시작. 네, 그래서 10번 X, 11번입니다. 11번. 모두 시험 문제 모르면 문제를 모든 과목 다 문제를 받았을 때 모두 반드시 뿐 한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면 80% 이상 X죠. 오늘 아침에도 저도 와이프한테 오직 당신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딴 여자 쳐다보면 눈구멍을 뽑아도 좋다 이런 약정을 했는데 혈액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거 시험에 나오면 거의 다 X라고. 반드시 오직 뿐 하나여 절대로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그런데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 이런 말 나왔다고 무조건 X는 아니고 80% 이상은 X라고요. 만약 시험 볼 때 모르는 게 모두 반드시 꼭 뿐 하나의 절대로 이러면 X라고 하는 게 낫겠죠. 확실하게 모르면. 이건 뭐냐면 즉 임목,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수업하면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 해당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공급계약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소속공인계산 대행할 수 있다. 보조는 대행할 수 없다. 그래서 12번도 X네요. 소속공인계사가 대행할 수 있고 소속공인계사 신분증만 가져가면 돼. 개업공개사 위임장도 필요 없고 등록증 4번도 필요 없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 이게 기출문제 나왔는데 기출문제 지문은 더 애매하겠는데 저는 좀 더 분명히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또 신고할 필요 없다. 신고든 허가든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마찬가지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허가도 군문자야 허가받아야 됩니다. 외국인. 그런데 이 군문자야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만약에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았다면 예를 들면 SK 부지 용인시 원산면 SK 부지가 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청계산 같은 데 올라가 보니까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 게 돼 있더라고 표말이. 그래서 만약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면 둘 중에 허가를 한 번만 받으면 돼. 외국인 특례 허가를 받았다면 또 일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 없고 일반 규정에 의해서 허가받았다면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신고도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만 신고하면 된다고. 똑같은 내용 가지고 같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두 번, 세 번 갈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매매계약의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했으면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또 신고할 필요 없다는 뜻이고요. 14번입니다. 개축,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암기 프린트 27번에 보면 몇 개월 이내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6개월 이내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7번, 14번에 그래서 옵니다. 27번에도 있고요. 또 6개월은 42번에도 정리되어 있잖아요. 42번에도. 지금 공부하고 싶어서 공인중개사법 공부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 이 암기 프린트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에 1번은 한 페이지에 56페이지까지 한번 적어보는 게 기억에 남아요. 더 열심히 공부하려면 적어보면서 기본서에 어디에 있는지 일일이 기본서 페이지 같은 거 찾아서 확인해보고 이러면 좋아요. (15번입니다) 기출문제 출제되는데요. 5년 넘는 때는 안 되고 반드시 5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5년 범위 내에서만. 우리 암기 프린트에 보면 5년, 3년 정리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네, 다 40 몇 번요? 41번에 있습니다. 41번에 몇 번에 있어요? 7번. 41번에 7번. 5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5년 넘는 때 X입니다. 16번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다 이게 기출문제인데 16번도 허가구역이라면 허가만 받으면 되지 취득 불가능한 건 아니죠. 허가 받으면 가능합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7번입니다. 기출문제인데요. 주택임대차 신고 6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상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딱 6천만 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하거나 밋이 아니고 또는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신고해야 된다고요. 월차임 월세 30만 원 초과 이상이 아니고 그 기출문제에 이게 이렇게도 시험에 나왔어요. 6, 3 기출문제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6, 30, 30 기출문제 답이 이게 답인 경우도 있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기출문제입니다.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허가구역 왜 목동 우리 동네 허가구역 지정했냐? 이의신청 안 된다 했어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허가구역 지정 왜 지정했냐? 우리 동네만 하필이면 이건 안 된다고 이의신청. 다만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허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물론 이의신청했다고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19번입니다.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라고 했습니다. 공시지가. 기출문제입니다. 20번도 이게 32회 때 기출문제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시도이사가 등기소장한테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게 아니라 시도이사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지하고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7공주파라고 했습니다. 20번도 X. 또 어떤 분이 네가 낸 문제는 전부 X 하면 80점 이상은 받겠네 이러던데 지금 점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보는 날 고득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중간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게 그게 약이 됩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일이 어병이요 충언은 역이나 일이 어행이니라. 충고하는 말은 기에는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고 약은 몸에는 쓰지만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이롭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지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